선거인단 192명의 투표율이 95%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던 이번 선거의 승자는 정몽규 회장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183표 중 156표, 무려 85%의 지지를 받으며 신문선, 허정무 후보를 꺾고 4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날씨도 풀리고 축구에서도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 분야별로 많은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더 커다란 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축구인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함께 곧바로 네 번째 회장 임기를 시작했지만 승부조작 축구인 사명과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 성남 팬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 중징계 요구와 56억 원의 국고보조금 환수 조치를 한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더 많이 소통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잘 설명해 팬들의 오해를 풀겠다고 한 정 회장은 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부와의 관계는 제가 천천히 오늘 좀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 그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대표팀 피파 랭킹 10위권 진입과 천안 축구종합센터 완공, 그리고 신뢰 회복이라는 과업을 하는 정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9년까지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등 자신이 시작한 일을 책임감 있게 완성하고 싶다며 4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비판을 받는 불투명한 협회 행정,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에 대해선 소통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기본이 기업인이기 때문에 소통보다는 효율을 좀 더 강조한 부분이 좀 패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혹시 다시 당선된다면 더 소통. 현역 회장인 만큼 정 회장의 4선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논란도 여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감사에서 자격중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라 정 회장이 당선돼도 승인을 불허하거나 지원금 삭감 등 강경 조치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정 회장은 설명이 부족해 오해가 생겼고 정부를 잘 설득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내년 1월 8일에 열리는 이번 선거는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 신문선 전 해설위원과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등록 후에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다른 분들의 공약을 발표한 다음에 얼마든지 공개 토론할 생각이 있습니다. 정 회장은 당선되면 후배 양성에 힘을 쏟겠다며 5선 도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독들의 수를 독식하며 원어비 선수의 가족들이나 좀 가까운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나라 축구계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차분히 생각하고 또 정리하고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자, 정몽규 축구협회장 지금 4선 도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얘기가 참 많았죠. 그리고 4선 도전 관련해서 여론의 여러 가지 지적과 비판적 시각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 축구협회장 지금 2파전으로 갑니다. 저 옆에 계신 분이 과거의 국가대표 허정무 전 선수 아닙니까? 지금은 어떤 구단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이 내용 좀 지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4선 도전에 들어갔어요. 그 관련된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협회에 후보자 등록 의사 서류 요걸 그리고 체육회 공정위가 있어요. 여기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데 여기에 연인 심사서를 제출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게 앞서서 며칠 전에 한 말이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이 걱정을 한다. 여러 가지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도전하게 됐다. 도전의 이유는 여러 가지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경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축구협회 특히 이제 정몽규 회장의 이선 4선 도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실 그동안 축구협회하고 정몽규 회장의 감독 선임권 등등과 관련해서 굉장한 비판 대상이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4선 도전이 또 주목을 받고 있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문체부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을 때는 일단은 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몽규 회장이 이제 4선 도전을 지금 밝히게 된 것이고 임기 만료 50일 전인 오늘 이제 후보자 등록 의사 신청서 제출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어쨌든 이제 연임을 위한 이 예외적인 또 승인을 또 신청을 해서 이제 심사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이 4선을 도전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속적인 비난이 있어 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또 뭐 성과를 앞으로 내고 이런 성과를 통해서 이런 비난 여론을 타개를 할 것인지 뭐 예. 이런 부분도 이제 본인이 좀 생각이 있는 부분으로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금 이 축구협회 회장을 하면서 본인이 어쨌든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앞으로의 그런 권한이나 명예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예.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현대가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가업이라고 또 인식을 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런 여러 복합적인 좀 시각에서 이렇게 이런 비난 여론도 이제 감수를 하고서 사선에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전 이경임 의원 설명하시면서 굉장히 예외적인 어떤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원래 축구협회장은 몇 연임까지가 원칙입니까?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규정상으로 이제 2연임까지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3선임 이상부터는 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이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만 이게 진행이 가능한데 심사를 통한 승인을 받아야 세 번 이상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건 자체가 지금 어쨌든 국제기구에 임원으로 진출을 했는지 여부랑 예. 그리고 이제 재정적으로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주요 국제 무대에서 성과를 냈는지 이런 등등의 지금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예. 사실 직전에 3년임을 했을 때 그 기준 점수가 100점에 96점이었거든요. 100점 만점에. 굉장히 높은 점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통과를 했던 사안이라서 이번에도 이번 5월부터 지금 뭐 아시아 축구 연맹에 지금 집행기구로서 이제 집행위원으로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제적으로 어쨌든 이런 이제 위원으로서 맡고 있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 점수를 무난하게 또 넘길 걸로 또 예상이 되는 사안이라서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연임을 하는 예외적인 그 승인 조건에는 또 이제 통과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아까 상황입니다. 말씀한 뭐 국제적인 활동이라든가 뭐 재정적 이런 부분을 따져 보면 또 통과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아 보인다 이런 그렇습니다. 분석이신데 예. 그런데요 지금 정부 구체적으로 이제 문체부입니다.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연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앞서서 낸 적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다시 내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저는 뭐 최종적으로 승인 불가까지 하겠다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는 뭐 승인 불가까지 조치 취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정몽규 회장은 4선 도전에 들어갔고요. 정부는 반대 입장인 거고요. 이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 패널 이동학 전 최고위원하고 송영훈 대변인은 축구 팬들이세요. 그래서 특별히 좀 질문 좀 드릴 건데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 우선 정부도 반대하고 있고요. 팬들의 시선도 곱지는 않아요. 근데 정몽규 회장 이런 상황에서 4년임 네 번째 협회장 축구협회장을 하려는 이유는 뭐라고 축구 팬으로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축구 팬들도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지도자들, 감독분들, 그다음에 축구 선수들 이로부터 거의 리더십의 어떤 뭐 이렇게 신뢰가 좀 붕괴된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렇게까지 길을 쓰고 하려고 하는 이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HDC 현대산업개발 수장이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축구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자기 기업의 어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점들도 이를테면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면모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어요. 약간 의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그 완전히 이제 기업가적 예. 마인드로 이러한 부분들을 접근하고 있는 것인데 예. 축구협회라든가 이런 것들 잘 이끌면 뭐 그건 상관없겠죠. 본인의 어떤 내심에 숨어 있는 의도니까. 예. 그런데 지금 축구협회나 이런 것들 축구 팬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축구 선수들,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다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건
어떤 축구협회나 어떤 축구의 미래 이런 것을 본다기보다 그리고 자기가 뭐 그동안 삼선임을 해오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다라고 하는 저러한 명분보다도 다른 어떤 심산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좀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서 본인이 축구협회장 도전했다고 밝히신 분이 있어요. 아까 사진 나왔었죠? 허정무 전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입니다. 과거에 국가대표 출신인 거죠. 비교 좀 해봤습니다. 두 인물의 어떤 경력과 여러 가지 상황을요. 정몽규 축구협회장,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도 했죠. 여기 보면 정몽규 삼선 현직 협회장 그리고 여기 기업을 갖고 있죠. 자금 동원력이 장점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연임 중 인맥 그리고 조직 구축에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허정무 전 감독은 선수 출신 그리고 행정도 했죠. 축구 행정. 그리고 첫 원정 월드컵 16강 감독 어떤 업적이 있다는 겁니다. 축구였어요. 업적. 그리고 축구계 정권 교체 희망 여론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이 좀 돼 있는데 역시 축구팬이 지금 송영훈 대변인. 축구팬 입장에서는 좀 두 후보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축구협회 선거는요. 그 정몽규 회장이 일단 사연임 후보 등록과 후보 자격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예. 상당한 이변의 가능성도 점칠 수 있는 그런 선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우리 축구협회를 보면은요. 이제 그 범현대가 과거에 이제 정몽규 회장 이전에는 정몽준 회장이 오랫동안 예. 그 축구협회 회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범현대가에 대한 의존이 상당히 절대적이었습니다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국가대표팀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국가대표팀의 메인 스폰서 수입만으로도 축구협회 재정이 상당 부분 이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의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사실은 원래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축구협회 회장을 축구인 출신이 해요.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축구인 출신이 축구협회를 맡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은 그동안의 저변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다만 그 범현대가에 대한 재정적 의존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충족이 안 됐냐면은 축구인들 중에서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 대항마로 나서지 않았어요. 그 2013년이죠. 그 정몽규 회장이 재선을 할 때 그때 이제 맞상대를 했던 후보들을 보면은 지금 허정무 이사장만큼의 대표성과는 매우 거리가 먼 분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허정무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대표로 했고 또 국가대표 감독을 사실 2번을 역임을 했고 그리고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을 하면서 어떤 행정 능력도 일정 부분 검증을 받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선거들과는 좀 상당히 구도가 다르다. 물론 정말 내부적인 사정은 축구인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좀 이변 가능성도 점쳐지는 그런 선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